대유행으로 6년 만에 다시 열린 제6차 세계 불교 포럼. 40여 대표단을 꾸려 포럼에 참가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5일 개막식에 이어 어제 국가별 메인 포럼과 기원 법회에 참석해 담론을 펼쳤습니다. 회장 진우 스님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불교 포럼 주제인 동원 동행과 화합 공생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 뉴욕이 한국 전통 등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2024 한미 전통 불교 문화 교류 행사 일환으로 열린 빛의 사유 연등회 특별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존 카바찌 교수도 관람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보종차 해인 총림 해인사가 개산 1222주년을 맞아 어제 개산조와 역대 조사를 기리는 달해와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정화를 구실로 불교계를 탄압한 12.7 범난. 40년이 지난 지금도 참혹했던 그날은 불교계의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보상 부분은 누락돼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불교협회가 6년 만에 다시 연 제6차 세계 불교 포럼. 40여 대표단을 꾸려 포럼에 참가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5일 개막식에 이어 어제 국가별 메인 포럼과 기원 법회에 참석해 담론을 펼쳤습니다. 회장 진우 스님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불교 포럼 주제인 동원 동행과 화합 공생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동행 취재 중인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서 9박 10일 일정을 마친 한국불교종단 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곧바로 중국 절강성으로 걸음을 옮겨 제6차 세계 불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설두산 미륵성단에서 열린 메인 포럼에는 12개국을 대표한 스님들이 각자 기조 연설을 맡아 전 세계 불자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 진우 스님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한 위기를 언급하면서 세계 불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는 유무정부를 막론하고 자타불이라는 관계성의 법칙을 망각한 결과이며 분쟁과 환경 파괴는 탐진치 삼독의 극대화로 인한 필연적 인과라고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이번 세계 불교 포럼 주제인 동원 동행과 화합 공생에서 찾았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도반으로서 함께 걷고 공동체가 화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을 때 비로소 자타불이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 발전에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이루고 다양한 문명의 공존과 교류를 위한 대안을 찾아내어 여러 가지 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음 세계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메인 포럼에 앞서서는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과 전 세계 승가가 함께한 기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별도의 법문은 없었지만 스님들은 중국 측 의식에 맞춰 세계 평화와 불교 발전을 서원하며 모두 같은 부처님 제자라는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특히 포럼 개막 당일에 맞춰 문을 연 미륵박물관은 1만 평이 넘는 초대형 규모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6회째를 맞는 포럼과 부처님 탄생 7걸음을 의미해 6개 층 7개 전시관을 둔 박물관은 다양한 유물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설치물 등 2,4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사도 아주 자세하게 그림이라든가 영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는 더 감미롭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불교의 발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더 좀 가슴이 뿌듯하고. 중국불교협회는 불교의 지혜와 자비실천, 포용성, 사회적 책임 등을 탐구하며 세계 불교의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년 만에 열린 세계불교 포럼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 아래 지구촌 공동체의 공생을 모색하는 법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설두산 미륵성단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 뉴욕이 한국 전통 등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2024 한미 전통 불교 문화 교류 행사 일환으로 열린 빛의 사유 연등회 특별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존 카바직 교수도 관람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상에 잠긴 시타르타 태자의 모습을 전통 한지 등으로 제작한 금동 방가 사유상 등입니다. 부여 능산리 절퇴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대향로를 전통 한지 등으로 재현한 백제 금동 대향로 등 중생제도의 목적을 담고 있는 사물을 전통 한지와 현대적 기법으로 제작한 사물 등 가운데 벚꽃 등입니다. 빛의 사유로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2024 한미 전통 불교 문화 교류 행사 연등의 특별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입니다. 연등의 마음, 정말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있는 진짜 깨끗하고 청정하고 맑은 이 밝은 마음을 사유하는 시간을 같이 해보자 해서 빛의 사유라는 주제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마음챙김 명상의 창시자 존 카바찐 교수도 특별전을 관람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금동 방가 사유상 등을 비롯해 전시된 작품들을 직접 설명했고 미륵 부처님을 존 카바찐 교수는 진우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도 전 세계에서 모인 한글 작품 1000점을 활용해서 약 2만 자의 한글을 새긴 벽화를 소개했습니다. 1,000 pieces of wisdom. So we put those sentences, 1,000 sentences here. 특히 존 카바찐 교수는 인경 체험을 통해 한국 옛 선조들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먹물을 바른 경판에 한지를 올리고 쓸어내리며 불교의 깊은 진리를 함축한 반야심경의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My daughter is a Buddha. 딸도 역시 화가공에서. 이 외에도 전통 등을 활용한 복주머니 등 만들기와 한국 불교 역사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는 천년의 한국 불교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를 주제로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빗댄스와 선무도 한국무용 K-팝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원장 스님이 선명상 강의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가 사유상이 이제 방가 부자를 하시고 이제 사유를 하면서 우리 중생들의 고통받는 중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유하는 것처럼 세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열린 연등의 특별 전시는 한국 불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빛으로 사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가 어제 개산 1222주년을 맞아 계산조와 역대조사를 기리는 다례와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계산대제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주지 해일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김윤철 합천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계산대제는 원각스님 헌양을 시작으로 해인사를 창건한 수능 이정스님을 비롯해 1200여 년 이어온 역대조사스님에게 올리는 달의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일스님은 계산종조 수능 이정스님과 역대조사스님의 숭고한 원력과 업적에 예경하고 민족과 불교를 위해 헌신한 원력과 수행을 본받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어 역대 조사님을 모신 조사전과 비림으로 자리를 옮겨 참배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정화를 구실로 불교계를 탄압한 사건 12.7 범란. 40년이 지난 지금도 참혹했던 그날은 불교계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보상 부분은 누락돼 피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1,700여 불교계 인사가 강제 연행되고 스님들은 직접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하며 한국 불교계의 큰 후유증으로 남은 12.7 범란.
시간이 흘러 2008년 12.7 범람 피해자 명예회복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미비합니다. 이에 12.7 불교 범람 피해자회가 학술대회를 열고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관련법과 12.7 범람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김흥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12.7 범람법은 피해자의 제한적 보상 규정만 담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7 범람과 마찬가지로 군부의 무력으로 벌어진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관련법은 수배, 연행, 구금된 자도 피해자로 규정한 반면 12.7 범람법은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구금되고 연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내용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 12.7 범란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피해 보상금에 관해서도 12.7 범람법은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방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 범주를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주 4.3 사건 법도 처음에는 그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인 보상 규정이 없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법도 개인 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됐다는 거예요. 개정되면서 개인 보상의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토론에 참여한 정인진 변호사도 12.7 범람 피해자 개인의 보상은 최소한으로 규정돼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밤중에 와가지고 끌고 가서 두드려 패고 가둬놓고 묻고 집에 안 보내고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수배하고 막 여기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빠져 있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최소한도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세미나에 앞서 피해자회 대표 원행 스님은 12.7 범란 44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 개인 보상, 범란 당시 조사서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첫째는 유감 표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부는 사과를 하라. 둘째는 개인 피해 보상을 하라. 세 번째는 이제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검경합소 수사단의 국정원과 이런 서류를 모든 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 오늘 여기 이 시점에 와 있는 우리 사부대중의 진실한 염원인 것입니다. 한편 이날 원행 스님은 12.7 불교 범람 피해자회 명예회장에 80 총림 동아사 방장 의연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포항 보경사 5층 석탑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보경사 적광전 앞에 조성된 높이 약 4.6m 5층 석탑은 삼형제사의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에 따라 1023년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성 시기가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조형 기법과 양식이 잘 드러나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1층 탑신석 정면의 문비형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은 통일신라부터 이어진 사리신앙의 상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 보경사와 협조해 체계적인 보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대흥사가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나라사랑 글쓰기와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대흥사에서 운문과 산문, 그림, 서예 부분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글과 그림으로 호국대성사 서산대사의 호국정신과 의승수군을 추모했습니다. 시상은 다음 달 2일 대흥사에서 열리는 호국대전 완공기념 문화대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 여고 학생들이 바자회 수익금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민보경 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이주아 학생회장, 최은영 부회장은 어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에게 자비 나눔 기금 85만 8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일화 스님은 정성을 모아준 학생들을 격려하며 나눔 문화가 후배들에게로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민보경 교장은 학생들이 선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바자회 수익금은 광진 노인종합복지관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석요원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바자회 수익금 기부를 매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구미 금강사가 불자와 인근 직장인, 시민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선방을 개원했습니다. 참선 강의와 실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금강 반야선원 개원 소식 황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음 공부하기 좋은 도심 사찰 금강사. 금강사가 지난 15일 구미 지역 불자와 시민을 위한 참선 수행 공간으로 시민 선방 금강 반야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스님께서 씨앗을 주셨다면 잘 가꾸고 다듬어서 마음밭에 연꽃을 피우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겠지요. 다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이날 개원식에는 법등 대종사, 직시사 주지 장명스님, 월담스님, 김호섭 구미 부시장 및 사부대중이 동참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시민 선방은 기존의 유치원 건물을 참선 수행 공간으로 개조해 불자뿐만 아니라 인근 직장인과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마음 수행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을 마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선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두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따라서 마음은 조용해지고 분수에 넘치는 그 욕심은 스스로 가라앉게 되고 이러한 것이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 공간을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세계 유엔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려고 세계의 명상의 날, 5분 명상의 날을 지정을 합시다. 이 시점에 오늘 이렇게 반야선언을 개원한 것이 그런 어떤 종단의 흐름과 함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금강 반야선언은 인문과 수행반을 운영해 가나선의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실제 정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참선 교육과 체험을 진행합니다. 초기 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윗바사나 수행을 상세히 배우고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강의도 개최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명상 수행을 이어가며 금강사 조실 정우 대종사의 참선 법문이 진행됩니다. 이곳 금강 반야선언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불자님과 함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미 도심 속에서 참선 수행의 이론과 실제를 배울 수 있는 금강 반야선언, 불자와 시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참선 수행의 대중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통도사 반야암이 매년 불교학 분야의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시상하는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반야암은 지난 6일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한 스님, 김성태 이사장, 강경구 부원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제14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경상국립대 권오민 명예교수에게 본상인 반야학술상을 전달했습니다. 지한 스님은 통도사의 봉발탑과 법주사의 희견보살상을 주제로 한 권오민 교수의 강연이 함께 진행돼 더 기쁘다며 많은 불교학자들이 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야학술상은 2011년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과 지역 불교학자, 반야암 신도들이 불교학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반야 불교 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제정한 상입니다. 중국 불교협회가 제6차 세계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포럼에 참가했는데요. 세계불교가 지혜를 모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한 위기를 헤쳐나가길 기대합니다. 10월 17일 목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